중국 수당 제국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61쪽입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체크해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나라가 제일 중요하겠죠. 수가 중국 통일했습니다. 누구를 통일했게요? 위진 남북조를 이제 통일한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수나라는 황제가 두 분이세요. 문제가 많으신 분입니다. 다음에 양제,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양제. 그리고 나라 망합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가면 이제 수당 제국이니까 당이 성립합니다. 당나라. 뭐 당나라 군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나라 군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강한 군대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당나라 군대는 처음에 이제 이연이 고조고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건국자는 바로 태종입니다. 당태종. 이 사람이 실제적인 건국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아버지에게 반란하도록 이제 아버지를 꼬드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치 제도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의 통치 제도. 그래서 삼성육부라는 거, 이거 많이 영향을 줘요.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발해 등에. 그다음에 균전제, 토지 제도입니다. 균등하게 뭐 토지를 나눠준 거고, 조용제는 조세 제도입니다. 조용조 각각 있고요. 부병제는 군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는 이제 안사의 난으로 이제 한번 나라가 크게 휘청거리고요. 그다음에 황소의 난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망한 게 아니구나. 그 항소의 부하에 의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아무튼 항소의 나라는 완전히 이제 그 당나라가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전국에 대한. 그러면서 절도사에게 망했다. 이렇게 절도사에게 망했다. 이거 칠까요? 절도사에게 멸망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당나라의 문화가 뭐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귀족적인 문화. 그러니까 앞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었죠. 그렇죠? 원래 호족인데 그 어떤 선발 제도로 귀족이 된다고 이제 얘기해 드렸죠. 구품 중정제로 그죠? 중앙 관리가 되면서 이제 그 집안이 그죠? 정치력도 갖게 되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경제력도 가지게 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동나라 두 번째 특징은 국제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왔어요. 우리가 뭐 전에 배웠던 조라스트교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이슬람교, 힌두교는 안 왔네요. 이런 교들이 이제 전파됐습니다. 그렇고 없나? 오케이. 뭐 여기는 부연 설명이고 수도 장안, 국제도시로 변한 장안. 오케이.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이제 수나라부터 공부했었죠. 이제 수나라는 이제 황제가 두 분이었다고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자, 파란색.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중국 다시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예전에 한번 통일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수나라를 건국한 나라 세운 문제는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했다. 토지제도는 이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많아지겠죠? 군사제도를 이제 강한 군대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과거제가 처음 지금 나왔죠. 그전에는 구품 중정제였고, 그렇죠? 그래서 문발 귀족의 간직 독점을 방지했다. 무슨 얘기예요? 문발 귀족은 그러니까 귀족 가문끼리 결혼해가지고 그 귀족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더 크게 키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끼리 이제 계속 합쳐다 보면 이제 황제권보다 황제 권력보다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신분 가리지 말고. 이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수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다 주관식이었어요. 당시 시험은. 그렇고 다음에 이 양제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 문제를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양제가 아무튼 조금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속 쳐들어와요. 물론 문제 때도 쳐들어왔는데
양제 때 이제 쳐들어오다가 결국 나라 망했죠. 어쨌든 이 양제는요, 대운하라는 것을 건설합니다. 대운하. 근데 이 대운하는 사실 아버지 때도 했었습니다. 요거 파란색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대운하. 자, 그러면 왜 이걸 연결했냐? 그 강남 지역이 원래 발달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언제부터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오랑캐들이 이제 북쪽 하북 지역을 차지하면서 한족들이 이제 그 밑으로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경제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 서로 이제 연결한 겁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운하는 백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길. 그러니까 인공강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로를.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때 이거 만드냐고. 근데 이걸 만들어 놨더니 중국 경제가 더 발달했다 이거죠. 물자 유통과 원활하게 남북 간 교류가 촉진되었다 이런 거. 뭐 옛날에 왕의 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도로 만들고 그렇죠. 도로만. 근데 배로 실으면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배로 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대운하 건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쌓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면 진시황제 때도 결국 가혹한 통치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같은 일이 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어요. 그때 뭐 우리가 이긴 사람이 의찜은덕이라는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그때 고구려에서 이제 수나라에서 병사가 10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 문제 명령에 따르자니 뭐 대우나 노동력이 끌려가고 아니면 고구려 원정에 가서 죽고 이리에 죽고 저리에 죽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30년 만에 망해요. 그렇고 옆에 한국사 엿보기 보니까 수의 우문중이 30만 별동대가 여러분 특공대거든요. 여러분 특공대가 30만 명이에요. 이거 엄청나죠? 고구려 의제문덕이 이제 물리치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 2학 이제 중3 때 배웁니다. 현장 속으로 수의 대운하.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화워강이 있고요. 밑에 창장강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황호강이 있죠. 그렇죠? 요 강과 강이 이렇게 수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이었죠. 그렇죠? 강과 강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수도까지 갈 수 있죠. 강남에 있는 그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운하를 통해 와가지고 결국 수도인 장안까지. 장안이 이제 그 뭐지? 그 당나라 수도거든요. 대흥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2,500km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한반도, 그렇죠? 남한 북한 길이보다 훨씬 더 길죠. 그렇다. 그래서 이거 하면 거의 많이 죽었어요. 이거 만드느냐고. 네, 이제 당나라가 들어섰고 당나라 이연, 이 사람 이름이죠.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연이 고조가 됐고 고조가 장안의 수도로 삼았다. 장안 중요하죠. 장안의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이은 태종은 수의 제도를 이어받아 율령체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현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태종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형, 동생 다 죽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해요? 현무문의 변인가? 뭐 그렇습니다. 현무문의 변. 이제 현무문은 이제 장안성에 있는 그 어떤 문 쪽인데요. 거기 자신의 형과 그 동생을 이제 부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매복시켜서 숨긴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포위해서 이제 살해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고조가 그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이제 황제를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동서 교역료를 확보했다. 돈 벌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긴 안 쳤네.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왜냐면 이 사람 좀 싸움 좀 하나? 용감하나? 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용감하지 않아요. 고종은. 용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종의 부인이 이제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측천무우라 해가지고 중국 최초로 여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여걸입니다. 이 사람, 이 측천무우가. 원래
아버지인 태종 있죠. 태종의 첩이었어요. 첩인가 어떤 둘째 부인인가 그런데 태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도교인가 뭐 불교 뭐 이게 뭐 스님인가 뭐 그 같아 여자 스님은 비구니라 그러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제사 지낸다고 이제 그 신분이 버려요. 자 궁궐에서 그런 다음에 고종이랑 이제 결혼합니다. 원래 말이 안 되죠. 자기 아버지의 여자인데 이제 아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칙천부는 굉장히 이제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고종과 나이. 그러니까 14살 때인가 아마 궁녀로 들어갔습니다. 이 칙천부가. 어쨌든 이제 당은 통치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에 이 삼성 육벌에 마련했다. 삼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중서성 색깔 달리 해볼게요. 뭘로 하는 게 좋지? 빨간색?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요 세 가지를 삼성이라 하고요. 밑에 보면 이호, 예, 병, 형, 공 있죠. 이 6개의 부 이거는 육부라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국회 좀 되겠네요.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이런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행정부처를 의미합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있어요. 병부, 이 병부. 이 병부는 이제 그 병사할 때 병이잖아요. 군대에서. 군사를 다니는 거니까 지구로 치면 이제 국방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카피해요. 이거 뭐 신라라든지 바레라든지 일본 애들이 이걸 카피합니다.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이 삼성육부가. 그리고 그 9년제를 실시했다. 9년제. 그러니까 토지를 줬어요. 나라에서. 와 대박 좋았겠네. 토지 줬습니다. 토지를 주어서 토지를 주면 공짜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너 이제 거기서 땅에서 나는 세금 우리 줘. 그게 조용조입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 막 쌀 100가마니 났는데 10분의 1인 뭐 10가마니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너 와서 일 좀 해. 너 군대 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킵니다. 그래서 조영조, 부병제 이런 것까지 시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구수가 적었는데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면 인구수가 늘어나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들에게 이제 땅도 주잖아요. 아들 많이 낳으려고 했을 테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이제 줄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 태종이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인구도 늘어나서 토지에 줄 땅이 없는데 귀족들도 대토지를 차지한다? 줄 땅이 더 없죠. 줄 땅은 없는데 세금은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세금도 그대로 걷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안 지어지네. 오케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나라가 이제 이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강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좀 문단이 바뀌어가지고 10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중엽 당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탈라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탈라스 전투 이것도 빨간색 해야겠다. 탈라스 전투 이게 이슬람하고 싸운 겁니다. 이슬람하고 싸우는데 여기 장군이 그 고선지 장군이 이끌었어요. 고선지가 이제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 고선지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당나라가. 근데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이제 강제로 중국 땅에 데려왔는데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선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나라에서 출세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의 신이었는데 그 믿었던 그 동맹국이 배신 때려가지고 이 탈라스에서 집니다. 이 고선지 장군이 뭐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것도 이제 개발했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그 고원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뛰어오르기 위해서 이제 고안했다고 뭐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가.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동료의 배신한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완전 뒤통수 당해서 이것을 이제 패배합니다. 그때 이제 포로 중에 한 명이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어요. 그 종이 만드는 걸 재지술이라고 그래요. 재지술. 재지술. 지가 이제 종이 지자거든요. 뭐 하선지 할 때 그 지, 네, 도화지 할 때 지, 종이 지자인데 재는 이제 제조하다, 만들 제자죠. 그래서 종이 만드는 걸 재지라고 그래요. 재지 기술을 가진 재지술자가 넘어가면서 종이 만드는 기법이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종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중국 한나라 때, 그죠? 체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집대성했잖아요. 다 이거 종이 만드는 거를. 자, 그렇게 된 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그렇고, 안사의 난을 겪었다. 안사의 난이라는 것은 안록산과 이제 사사명의 반란인데요. 이들은 우리 절도사라는 애들이에요. 절도사. 절도사가 뭐냐면, 이제 부병제에서는 그냥 땅 줬으니까 군대 가라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막. 땅도 안 줬는데 막 군대 가라 그러지. 세금 내라 그러지. 그러니까 유민이 많아집니다. 도망가는 거죠, 유민. 도망가는 농민이 많아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에 다니면 월급 주자. 이런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병이 마련돼요, 사병. 그 총책임자가 바로 절도사입니다. 근데 절도사 중에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막을 군대가 없었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졌다. 근데 백성들도 힘들죠? 그래서 백성들은 안록산의 난을 일으켰다. 근데 이제 절도사들이 아무래도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항소의 난도 이제 그들이 진압하고 결국 황제까지도 이제 폐위시켜버려서 당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참고로 그 안록산은요, 키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m? 190인가? 근데 허리둘레가 키랑 같아요, 여러분. 허리둘레가. 그래서 이 안록산은 6개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래 그 당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슬람 제국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6개국어를 할 수 있고 체구가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출세하려고 처음에는 그 당나라 현종 때 인물인데 현종에게 되게 아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현종이 이제 놀리는 거죠, 안록산에게. 넌 왜 이렇게 배가 크냐? 그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나 뚱뚱하다고 놀리나? 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록산은 진짜 많이 배웠는지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의 뱃속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현종이 완전히 와, 얘 될 놈이다. 그래서 얘를 많이 밀어줬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배신 때렸을 때는 오히려 그 현종에게는 되게 피해를 받은 것이죠. 그때 군사력을 조금만 줄 거. 괜히 그 당나라 군대의 30%의 권력을 줬거든요. 군대의 권력을. 그래가지고 이제 현종은 도망가고, 현종은 당시 부인이었던 양귀비라는 그 여자가 있어요. 양귀비가 되게 미녀래요. 원래 현종의 부인이 아니라 현종이 당시 양귀비를 60대 때 이제 만났거든요. 60대? 65살인가?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인가 뭐 있는데 원래 아들에게 줄 여자였는데 이 현종이 양귀비를 딱 보고 뿅 가가지고 자기가 차지합니다. 아주 개판이죠. 그래서 좀 선 넘으면 역사에서 선 넘으면 뒤끝이 안 좋아요, 보면. 그래서 현종은 그렇게 가서 양귀비는 나중에 그 부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제 안록산의 난이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우리가 고생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황제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귀비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주 무력함에 자기도 이제 죽었나?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보면서 황제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황제 무력감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라고 해서 행복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 다 각각에 맞는 그 삶의 무게가 있죠. 여러분도 뭐 여러분만의 무게가 있듯이 삶에.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생각을 키워해 가지고 여기 정책1 이거 딱 나눠주는 거 균전제죠. 전이 이제 여러분 토지 전자예요. 전.
그리고 균은 이제 균등하다. 그러니까 토지를 균등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줬다. 여러분 그 생일 파티할 때 케이크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준 겁니다. 균전. 전이 그렇고 토지 전자고, 그 다음에 조형조는 이제 그 공물이 되는 거고요. 용은 노동력, 그 다음에 조는 직물. 요 세 가지 이렇게 나눠, 이거 합쳐서 조형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병제는 이제 군사훈련에 받는 거, 그 토지 받았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당시 율령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록산에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려요. 깨집니다. 다음에 이제 당일문화. 당일문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제 때부터 발달했던 귀족들의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뭐 안록산도 외국 사람이라 했고 고선지도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죠. 고구려 유민이니까. 이런 국제적인 문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귀족, 국제. 먼저 귀족적인 문화는 귀족 취향에 맞는 시, 그러니까 귀족은 문학과 예술이 발달해야 된다고 이제 앞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때 시가 엄청 발달하는데 시의 천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백이에요. 이백이 이태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 시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다음에 투보. 그렇고 타라다라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있잖아요. 그 이태백이 바로 이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시를 100편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시 쓰라 하면 몇 편까지 쓰십니까? 거의 시의 챗 GPT예요. 이 사람은 200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왕유의 산수화 이거 예술이죠.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글씨도 약간 예술이죠. 구양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었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훈과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이 책이에요. 이거 훈과학. 훈과학은 공작, 맹작 뭐 책 있잖아요. 그 책이 다 없애버렸죠. 진나라 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정리한 게 훈과학입니다. 그래서 훈과학을 정리한 책이 바로 오경정이다. 그건 과거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오경정이 같은 데서 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경정이는 그래서 5개의 경전을 정의했다. 이런 겁니다. 뭐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 다 유교책이에요. 육아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동서교역로를 차지했다. 그래서 비단길, 바닷길. 한마디로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도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언어가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까 알록산도 사실 6개 국어를 했는데 그 민족이 아마 소구도 인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런 국제 무역을 했던 민족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고 당은 개방 정책을 통해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고 어디에 많이 모여 산다? 수도 장안이요. 뭐 서울에서도 그쵸. 그 어디에 많이 살지? 이태원? 그쵸, 이태원 뭐 이런 데 많이 살겠죠. 그 외국인들. 근데 요즘은 진짜 외국인들 진짜 흔하죠. 많이 대한민국에 많이 와서 이제 사시고 또 교류하시고. 그래서 그때도 당나라도 이미 그런 거다. 한 몇백 년 전이에요. 이게 한 1300년 전에 뭐 이랬다는 것이죠. 유학생은 이제 유학배,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유학생은 스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인데 뭐 중국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 승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서 뭐 조라스교라든지 경교는 안 배웠었죠. 경교. 이건 기독교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니교도 조라스교랑 좀 닮았고 이슬람교 등 외국 문화가 전래되어서 이 사원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간용 정책을 펼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도자기는 당시 도자기가 여러분 되게 비싸요. 그 귀족들의 어떤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명한 도자기가 바로 당삼채라는 게 있어요. 당삼채. 이거 왜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 연두색으로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와 풍속도 인기를 끌었다. 뭐 이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쓴 소설이 바로 삼장법사 법사와 손오공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뭐라 그러지? 서유기죠, 서유기. 서유기들이 이때 이제 나온 겁니다. 알람이 울리네. 자, 그렇고 당나라에서는 이제 불교와 도교도 발전했다.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진 남북제도 이제 불교와 도교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당나라는 이제 유교도 이제 발전합니다. 그렇고 아까 전에 그 책이 뭐예요? 그 훈구학 정리한 책이 5개의 경전을 이제 정리한 거. 오경정의, 그쵸? 그리고 불교, 도교도 발달해가지고 현장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삼장법사예요. 이 사람이 대당서역이라는 여기 똥 8번에 요걸 남겼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모티브로 해서 한 소설이 이제 서육입니다. 그리고 여행기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교는 왕실이 보호했었다. 그래서 도교의 그 만든 사람이 여러분 도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노자장자잖아요. 노자장자, 그쵸? 노자가요.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성이 이씨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고조 당나라 고조 이름이 이연이었죠. 이씨죠, 그죠? 이씨.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당나라 황제는 바로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사기친다. 아무튼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한 집안이야 역시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결에 많이 밀어줬어요. 다음에 역사 현장 속으로 보면 탈라스 전투가 앞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드렸죠. 종이 그죠? 제지술이 이제 전파됐다고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탈라스 위치가 이쯤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이슬람 제국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사마르카트나 서동과 이쪽 지역에 있는 유목 민족들이 원래 당나라하고 편을 먹었는데 이 배신 때려요. 근데 그건 이제 고선지 장군이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전투에서요, 석국에 있는 왕을 체포했는데 막대했어요. 이 고선지가. 그래서 그거 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당나라 동맹국들이 저거 손 넘네 고선지. 그래서 이제 배신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당나라가 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요. 이쪽 사마르카트나 탈라스 이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탈라스 전투를 패배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당의 영향력이 쇠퇴.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퍼졌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학문 연구가 더 발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는 국제적인 도시 장안 이거 나와 있고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까? 이거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에서 경교라는 게 아까 기독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왔는데 그걸 이제 인정해가지고 이거 세워진 거고 좀 도시가 보면요 여러분 바둑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게 이제 발해라든지 일본에 영향을 줘요. 이 궁궐 양식이. 그리고 여기 당나라 장안에 방문한 외국 사신들 가지고 유목민도 있고 고구려 신라인, 서역인은 이슬람 민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 배웠고요. 그쵸? 수나라는 문제, 양제가 있고 문제 때 이제 과거제 어디야? 더 앞이네. 근데 양제 때는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준 게 뭐예요? 대운하죠. 그쵸? 고구려 원정 자주 실패로 이제 결국 나라가 금방 망했다. 30년 만에 망했고 당나라는 이연이 이제 수도를 어디로 생겼다? 장안으로 생겼고요. 태종이 이제 율령체제를 완성했어요. 삼성육부 같은 거 설명해줬죠.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에 국방부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줬어요. 균등하게 케이크 자르듯이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균전제, 그쵸? 그에 대한 대가로 농민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조용조 그리고 군대 가는 것을 부병제라고 합니다. 그렇고 이 당나라가 잘 나가다가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탈이 났죠.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쇠퇴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사의 날을 겪었다. 여기 보면 요 개념을 빼먹었네. 누구의 어느 나라에게 졌냐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에게 패했다. 아바스 왕조. 이제 뒤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사가 이제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키가 2m고 그죠? 베들레도 키만하다고. 그 사람이 이제 절도사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 절도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농민도 힘이 들었다 해서 농민들이 일으킨 게 항소의 난이고요. 항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절도사들이 결국 이제 당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다음에 문화는 무슨 문화와 무슨 문화가 있어요? 자, 기족적인 문화와 국제적인 문화가 있죠. 기족적인 문화는 교양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이때는 그 도교하고 불교 말고도 유교도 이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유학도.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오경정이다. 국제적인 문화는 이제 무슨 도시에서 가장 꽃피었다? 수도 장안입니다. 그래서 외국 종교인 조로아스교, 경교, 아까 경교 유행 그 비가 있었었죠. 아까 전에 그 맨 끝에서 그죠? 마니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파네요. 네스토리우스교파. 사원이 세워졌고 당삼체가 유행했다. 당삼체는 옆에 그 똥 7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백색, 갈색, 누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당나라의 세 가지 색깔로 한 이 도자기. 이거 되게 뭐지? 이거 대충 만든 게 아닌데 이제 보니까 이 근육도 있는데 이게 와 여기 근육 봐라. 용처럼 생겼는데 이 낙타 같은데 이 말인가? 용처럼 생겼네요. 아무튼 네, 이런 거 유행했어요. 그리고 현장법사 있죠. 현장이 이제 불교 그러니까 인도를 갔어요. 인도 가가지고요. 인도를 배우는데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가가지고 인도 말을 그냥 거기서 다 공부해서 네이티브가 이제 가능해요. 회화도 가능하고 글쓰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책을 쓰고 와가지고 대당서역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나중에 서유기와 이제 서유기의 어떤 모티브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탈라스 전투에서는 그쵸 뭐 앞서 얘기했죠. 제주술 중앙아시아에서의 당의 영향력 세태 이렇게. 자, 수고했습니다.